네, 5장에서 보험계약법 편에서 좀 읽고 좀 반드시 알고 넘어갈 내용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5장 자체가 제목이 보험계약법 보험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험계약법이 상법 보험편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중에서 상법 중에서 보험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4편인가 4절인가 그런데 그게 보험계약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걸 먼저 말씀드리냐면 그럼 5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5장 자체가 보험계약법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은 대부분 다 상법에 관련된 게 많아요. 보험업법이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상법 내용이다. 그 법까지 좀 공부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험계약법 의 요거는 한번 넘어가 읽어 보시고요.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뭐지? 피보험자는 생명이 됩니다. 요 그거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법적 성질인지 요거 기출에 있었죠? 제가 요거 핸드북 오브 핸드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낙선계약의 의미,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것을 말하며 불효식 계약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각 낙선계약, 불효식 계약, 유상 쌍무계약, 부합성계약, 상행이성, 사액계약성, 선의계약성, 계속계약성 내용하고 맞춰서 읽으시는 것 조금 한번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사행계약서를 조금 보게 되면 우연한 사고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교환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론서를 보시게 되면은 우연한 사고라는 거 그거 우연한 사고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행계약의 특징을 가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연한 사고이기 때문에 사행계약이 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의계약성 같은 경우는 누가 착해야 되죠? 예, 사기치는 놈은 보험계약자가 되겠죠. 선의계약성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보험계약자 측의 선의가 필요하다. 이거 보험자, 보험계약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몇 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보험 약관 설명은 우리 예외 사항을 잘 보시면 좋아요. 여기 보험 약관 설명 의무는 계약자 측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계약성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특성으로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사익주장성, 영리성, 단체성, 기술성, 사회성과 공공성, 상대적 강해법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요것도 각각 의미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사익주장성에 보면은 뭐 보험공법하고 보험사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목이 보험계약법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여긴 대부분 보험사법에 들어갑니다. 보험공법은요, 너 보험에서 어떻게 설립할래, 그리고 네가 어떻게 관리 감독을 받을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공법이라고 어법이 되겠고요. 보험사법은 계약자, 뭐 이 단어 처음에도 있죠.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자 간에 서로 권리 의무 관계에 나온 거, 계약을 했을 때 누가 뭘 주고 뭘 어떻게 하고 책임이 있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보험계약법에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각 항목별로 이해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 강행법성, 왜 강행법이 될까요? 피보험자가 부합 계약성 의미도 있고 계약자가 보험자한테 지죠, 못 이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관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처럼 상대적 강행 법규를 정하여서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겁니다. 위에서 선의계약성은 보험 계약자 측의 선의가 필요한 거고, 뒤에서 상대적 강행법성은 보험 계약자를 보호한다.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관련된 내용들은 한번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이 부분도 핸드북 오브 핸드북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험 요소에는 보험 대상자가 있죠. 보험 대상자가 있고 목적물이 있는데 생명보험이잖아요. 우체국 보험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연인만 보험의 목적이 된다. 대상자가 되고 배상하여야 할 범위와 한계를 정해준다. 이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 책임을 구체화시키는 우연한 사고. 보험은 다 우연이죠. 고의적으로 하면은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험금 지급 사유라고도 합니다. 대상은 아마 생존, 사망, 피보험자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보험금, 내가 약정을 한 거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 보험료,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내는 금액. 상법 658조에는요. 약정기간이 있으면 약정기간, 없으면 보험 금액이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10영업일 블라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금액이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이내,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그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기간은 보장기간이죠. 그리고 납입기간은 보험기간과 동일할 경우는 전기납, 보험기간보다 짧을 경우는 단기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일시납 포함해가지고 보험료 납입기간이라 하면서. 자, 보험계약의 체결과 성립입니다. 아이고. 예, 청약과 승낙이죠. 청약을 하게 되고 승낙을 하게 되면은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만약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는 거절할 때는 보험료의 일정 이자를 더하여서 주는데, 신용카드는 매출만 취소한다. 중요한 건 그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카드는 매출만 취소, 나머지는 이자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승낙 의제라고 하죠. 30일 이내에 계약을 승낙돈을 거절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승낙을 하게 되는 거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승낙 의제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해보면 승낙 의제는 신체 검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는 신체 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청약을 하게 되면 승낙이나 거절을 해야 되는데 30일 동안 하지 않게 되면 승낙을 한 걸로 하고, 대신 요거 승낙 의제라고 하는데, 신체 검사를 받는 계약 같은 경우는 그날부터 한다. 신체 검사를 받는 날부터 한다. 기산한다.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의 체결 최초는요, 최초 보험료가 지급된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청약을 하고 나서 승낙이 있을 때까지 그 사이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최초 보험료를 납부했다라면 그때로 소급하여 개시가 됩니다. 보험료 냈을 때부터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4번 승낙정 사고인데요. 청약을 하고 나서 승낙 기간이 있는데 요 사이에 요 사이의 기간은 어떻게 하냐?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진다. 대신에 신체검사 계약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거까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험증권은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보험자의 뒤쪽에 가면 보험자의 의무이긴 한데, 이거 뭐 안 준다고 계약이 성립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이제 보험료 전부나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은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 그 내용까지 좀 생각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철회, 무효, 취소, 소멸 요거 다 없어지는 거죠. 이거 질문 많이 들어오는데, 보험 철회는요 15일 이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고요. 근데 15일이 안 됐다 하더라도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면 철회가 안 됩니다. 자, 숫자만 기억하세요. 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하면 철회가 안 된다. 이거 단톡방에서 제가 하나 글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좀 샘플로 보시면은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아니면은 뭐 제가 따로 연락 주시면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 계약의 무효입니다. 무효 취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무효는 애당초 효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애당초 효력이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대신에 무효가 되면은 계약자 계피수가 선의이거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는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료 반환 청구 가능하다. 선의이며 중과실이 없을 땐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취소는 애당초 없었던 게 아니라 취소권을 행사하는 거에 계약은 성립이 됐는데, 어떤 3대 기본 지키기라든지 사기로 인한 고지 의무 위반이라든지 해가지고 취소 사유가 생겼을 때 취소하게 되는 거고요. 취소권자가 취소하게 되면 무효처럼 소급되어서, 무효랑 똑같습니다. 효력은 소급되어서 처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소급되어 적용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3대 기본 지키기 위반은 보험자가 잘못한 거죠. 설계사가 잘못한 거나 그런 것들이니까, 요거는 그럼 누구 잘못이다? 보험자 잘못이다. 보험 계약자가 취소권자가 된다. 요럴 경우는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 이전을 반환하게 됩니다. 언제? 3개월 이내. 설립한 날이 아니라 성립한 날입니다. 오타 수정해 주세요. 3개월 이내 가능하다라는 거.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없을 때에는 무효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쌍방 피보험자가 알지 못했거나 주관적 불확정성에 의한 거는 유효하다라는 거. 사기 반사회적
반사회질세 보험계약,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이라든지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은 그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합니다. 사기는요. 대신에 하나가 취소 사유가 있죠. 해지나 취소가 하나 있던 게 뭐였냐면은 보험 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고지 의무 위반. 요거 하나,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예외 사항을 좀 잘 봐보세요. 그거 된다 안 된다 내기 좀 편하거든요. 시험 문제 내기. 사기로 인한 계약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은 전체를 다 무효로 하지만 보험 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고지 의무 위반은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그 내용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인의 사망보험 서명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만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심실박약자는 무효입니다. 요거 뒤에 계속 나오는 거죠. 사망보험은 무효인데 아닌 경우가 뭐가 있다. 심실박약자가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규약에 따라 단체보험하는 거는 유효하다. 그 내용까지 있고요. 취소는 요게 좀 중요하죠. 보험 계약하고 최초 보험료 부지급 돈 안 내면은 보험 계약은 해제가 되는데 언제 동안 2월 안에 돈을 내야 된다. 그렇게 안 내면 해제가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파산 후 3월 이거 숫자니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 계약자에 의한 이제 해지를 하게 되면 보험 계약은 해지가 되는데 타인을 위한 보험, 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보험 같은 경우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는 경우 해지하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보험자에 의한 보험 계약 해지, 이거 되게 사유가 많은데 일단 여기 두 개만 나와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이나 고지 위반을 하게 되면 해지가 되죠.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보험의 경우도 그 타인에게 너 돈 내 하지 않으면, 납입 최고하지 않게 되면은 해지가 안 됩니다. 즉 보험료에 대한 것도 수익자까지 납입 최고해야 된다. 그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요거는 표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좀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지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네가 일부러 하거나 실수를 해도 고지 의무 위반이다라는 겁니다. 왜 계약자고 피보험자일까요? 예, 당사자가 계약자 피보험자니까 여기 계약자 피보험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다. 자, 1, 2, 3 아시죠? 예,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약사상의 계약 전 알리 의무 질문사항이 있는데 사실 한번 읽어보세요. 작년에 저거 승항계약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뭐 이거 맞는 거 몇 개냐, 틀린 거 뭐냐 물어본 게 있으니까 요거 막 공부하시기보다 뭐 며칠까지 공부하신다는 것보다는요,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요거도 계피입니다. 왜요? 그 고지 의무 대상자는 계약자 피보험자, 그 다음에 그들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도 계약자 피보험자인데 언제? 1월 이내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했을 때 1개월 이내에 증액을 요청하거나 혹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 다음에 위험 유지 의무 있죠. 위험을 유지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통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개피수입니다. 위험 변경이 증가됐는데 그 사실을, 그러니까 보험자가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얘도 다 중과실이죠. 대부분 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죠. 몇몇 개 빼고는. 이럴 때 1월 이내다. 숫자 1월 이런 것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지 의무 당사자는 개피 그리고 대리인이고요. 보험자의 계약 해지 환급금. 원래 해지랑 해약은 엄밀하게 따지면 다르긴 한데 99%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교환에서는 딱히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여기처럼 해지나 해약의 얘기가 나오면 해지 환급금이나 해약 환급금이 따라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초 계약할 때 직종 위반으로 고지 의무가 됐다. 그럼 최초 청약 시에요. 초과한 보험 가입 금액은 계약이 해지가 되고 그 초과분은 보험료를 반환하게 된다. 이거 청약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기 어디 교환에는요. 고지 위반에 해당할 수 없는, 해지할 수 없는 경우,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 해지할 수 없는 경우 보험자가 계약 당시 고지 의무 위반을 사실을 않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네 실수를 몰랐을 때, 그 다음에 1, 2, 3이죠. 1개월 혹은 2년, 보장계실로부터 2년이 지나게 되거나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게 되면 해지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괜찮아 안 해도 돼, 고지 방해라고 제가 좀 간략하게 표현을 했는데 보험 모집자들이 뭐 사실대로 안 써도 돼 막 그렇게 이렇게 그 고지를 방해할 때 그런 경우도 해지가 불가능하겠죠. 요 뒤에는 표준약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한번 발췌를 했는데 사실 시험에서 그 박스 안의 내용은 사실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그리고 또 그 박스를 풀어놓은 게 교환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조금 특이해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우리 1, 2, 3이라고 했었죠. 고지 위반 사실 안을로부터 1개월 이상 혹은 발생하지 않고 보장계실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이상인데
그 진단계획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년입니다. 왜? 진단까지 받았고 질병에 대해서는 더 검증을 했다는 얘기니까 조금 짧게 본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이제 1년이 지나게 되면 보험금을 준다. 고지음으로 해지 못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서 승낙한 경우, 이거는 회사가 내가 다 줬는데 네가 그거에 대해서 못 찾은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해지하지 못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자의 의무, 보험 증서 교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뭐 취소나 계약의 취소나 그런 해지 사유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얘기했었죠. 그리고 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 납부하지 않으면 교부 의무는 없습니다. 보험료 냈을 때 주로 하는 겁니다. 보험금 지급 의무 피보험자나 수익자에게, 이거 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사고보험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계약자도 그 대상자 있는 거 넘어갈게요. 피보험자 수익자에게 약정기간이 있으면 약정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으면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보험금액이.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보험자의 보험료 반환 의무. 보험계약자가 보험 계약이 무효인 거고, 여기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니까 전부죠. 선임의 중과실의 경우는 보험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다 합쳐서 해요. 이거 왜 나누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선일 경우는 보험금을 보험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보험 계약 해지 시에는 보험자는 미경과 보험료는 지나지 않은 보험이잖아요. 내가 먼저 자동차 보험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미경과 보험료나 이런 것들은 돌려줘야 된다.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요 문장 있었죠.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었거나 보험금 지급이 면책된 경우에는 소위 보험적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근데 제639조 1항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게 생긴 경우는 안 준다. 이게 뭐냐면은 639조 1항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 또는, 잠시만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는 보험적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데, 그 중에서 계약자가 사고 쳤을 경우, 계약자가 고의나 저거를 했을 경우는 아니한다. 돌려주지 않는다. 그 보험 자체가 계약자의 고유 재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자가 사고 친 거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그게 표에 있습니다. 여기 어디야? 상법 제73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고요. 보험자의 면책사유, 계피수 등 보험계약자 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길 경우는 멸한다. 보험금 주지 않는다. 다만 보험사고에서 이거 뭐가 빠졌다. 이거 사망이에요. 사망.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여기서 사망입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게 되면 계피수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할 때에는 보험자는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의는 빠져요. 여기서는 고의로 사람 죽이는 건 안 주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 뭐 설명을 제가 좀 안 할게요. 이거 판례에서 나온 거라서 굳이 알 필요는 없고, 계피수가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사고에서 계피수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할 때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즉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요. 예. 보험 계약자 등의 의무,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우리 그 계약자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다르면은 보험료 얘도 내야 됩니다. 해지할 때도 수익자의 동의가 들어가야 되지만, 타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수익자가 권리 포기 아니면 보험료 내야 됩니다. 최초 보험료 다른 약정이 없으면은 2월 안에 해야 되고, 안 하게 되면 해약이 되거나 해제가 된다. 타인을 위한 보험은 타인에게도 최고해야 된다. 위험 변경 증거 통지 의무, 통지 의무는 1월이죠. 1월 계피만 들어갑니다. 계피수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유지 의무, 위험 유지 의무는 계피수, 고의 중과실 전부 다 들어갑니다. 역시 1월이고요.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가 있는데, 계피수가 그러니까 뭐 보험사고 나면은 당연히 청구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해태해가지고 그 해태한 것 때문에 증거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부활은 일단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지연금금 받으시면 안 되고, 연체보험료 플러스 약정이자, 그 다음에 부활 청구를 하고 승낙을 하게 됩니다. 왜 심사를 하냐? 역선택.
내가 보험이 실효되는데 암 걸렸다고 나 이거 암 진단금 있는 보험 살려야지, 그런 역선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사를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고지음을 해야 되고요. 3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실효일로부터. 이것도 30일 청약과 똑같습니다. 30일 동안 납부 통지 없으면 승낙된 걸로 본다. 효과는 보험계약 효력 원래대로 복구가 되고요. 실효 시점부터 부활될 때까지는 책임 없습니다. 실효되고 부활 청약할 때까지는 책임이 없고요. 부활 청약하고 승낙할 때까지는 보험금 지급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5장은 큰 틀은 이 정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